달빛이 가득한 밤인데 화면에서 꽃가루가 마구 떨어지고 있죠. 꽃가루, 하늘에서 꽃가루가 마구 떨어지는데 꽃길을 걸어가라 그런 말 같죠. 꽃길로 걸어가라. 남북주가 이제는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 오늘은 특별히 제가 남북주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남북주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 어려웠던 가시밭길 끝나고 꽃길이 펼쳐질 것인가, 힘들었던 가시밭길 다 끝인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18년도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했었고, 그 특별한 얘기에서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 그리고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풀리기 시작했던 남북과 북미 관계, 그것이 싱가포르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돼가죠. 그게 2월 말이었는데 지금 이제 1월 중순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흘러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래서 그때 그 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이 되고, 그로부터 즉 남북의 관계 개선이 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졌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이 이번에 관심사입니다. 이번 1월달, 2월달에 3월달까지 해서 최고의 관심사는 결국 또다시 남북 간의 어떤 이벤트나 혹은 그런 이니셔티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 북미 간의 개선과 세계 평화로 연결된 것인가? 북핵 해결에 실마리를 마련할 것인가? 이게 현재 1월 중순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미 남북 경협주 요 특집을 좀 마련했고요. 잘 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미소 간의 군축 회담의 시작도 또 꼭 지금 같았죠. 그때는 이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이제 회담이었는데, 1차 회담은 만났습니다. 그냥 커피 한잔 마셨어요. 2차 회담이 레이카비크죠. 레이카비크. 요 회담이었는데, 요게 이제 핀란드였죠. 핀란드의 약간 오지의 도시에서 열렸던 회담이었는데, 요게 똑같이 이번에 하노이 회담과 똑같이 레이건이 박차고 나가면서 결렬이 됐죠. 그로부터 1년 후에 3차 회담이 열렸고, 이 3차 회담에서 3차 레이건 또 고르바초프 회담에서 군축이 결정되고, 그 군축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기억나십니까? 를 갖다가 끌고 나가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페레스트로이카를 했었죠. 페레스트로이카 하면서, 트로이카가 이제 혁명이죠. 트로이카가 이제 세계고, 페레스가 아마 혁명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련의 붕괴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탄생, 민주 대통령제의 공산주의의 종언이 있었죠.
그럴 때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 1차는 차만 마셨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상관 받으시고, 그 선언적 만남이었죠. 선언적 만남. 그래서 그때 선언적 만남에서는, 비핵화를 갖다가 합의를 했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2차 하노이 회담에서는 레이카비크 회담처럼 결렬이 됐어요. 결렬.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노딜이다. 그리고 3차에 가가지고 드디어 회담이 성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줄기차게 군축하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고르바초프의 공산주의가 종언을 구하고, 동독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지고, 또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전부 해체가 돼버리고, 그리고 러시아로 독립이 되면서 옐친이 대통령이 되고, 옐친 대통령 이후에 지금의 푸틴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푸틴이 벌써 4차까지 집권했죠. 이렇게 이제 그 역사를 만들어갔다. 그게 이제 89년도 또 뭐 91년도인가요? 그때의 이제 상황이었다. 그래서 30년 전이죠. 30년.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그 북한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무려 30년이 흘렀는데, 소련이 붕괴된 지 3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북한은 그 시절 그 자리에 그대로 역사가 멈췄다. 멈춘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차 그 철로에서 차량들이 멈춰 있는 것처럼 아직도 기차가 지나간다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무려 3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역사가 완전 멈춘 상태로 있는 게 지금의 북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남북 경협주 시향 특집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북미 대화가 우선이다. 북미 대화가 우선이다. 북한 쪽에서는 통미봉남, 미국과는 통하는데 남한과는 얘기하기 싫다. 통미봉남, 이 정책을 폈었고, 미국은 남한은 빠져라, 이렇게 했었고, 북한은 뭐 한국이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된다. 또 하노이의 결렬을 한국의 어떤 무성의, 한국의 뭐랄까 하여튼 그런 걸로 돌리는,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남한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식의 이제 입장을 보여왔다. 하노이 결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김정은은 너무 낙관을 했고, 트럼프는 너무 한 방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랬다. 김정은의 생각은 일단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핵단지 하나만 없애주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적어도 한 5개 정도의 제재 해제를 해주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서로 공감한 거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결국 결렬이 돼버렸다. 미국은 알파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알파를 줄 마음이 아직 안 돼 있었다. 뭐 그런 거였죠. 그런 것이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변화의 흐름. 정부에서 남북 속도전 얘기를 나오고 있다. 남북 속도전. 정부에서 남북 속도전 얘기를 하고 있다. 남북 속도전은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남북 속도전. 요거 뭐 다운표가 거꾸로 되네요. 남북 속도전. 북한과 미국, 북미만 바라보진 않겠다. 지난해에는 비핵화에 집중하자 하는 기조였는데, 이제는 자, 비핵화하고 지랄이고 다 일단 스톱시키고 일단 남북 관계부터 좀 개선시켜보자. 그래서 남북 관계의 개선이 북미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게인 평창. 요 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어젠가요? 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북미만 바라보지 말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자. 남북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 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제 지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얘기. 남북의 협력을 넓혀가면 북미 대화도 될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대북 제재의 면제나 예외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일단 남북 관계가 우선이다. 남북 관계를 좀 좋게 발전시켜 나가보자. 그 얘기를 갖다가 대통령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고.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미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남북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단호하게 김현철 장관이 통일부 장관. 북미 해결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제는 못하겠다. 남북 개선부터 우선 하겠다. 강영화 장관.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다.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 때로는 북미가 먼저 갈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남북이 먼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그 주식을 할 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와 주인의 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가와 실적의 관계, 주가와 실적의 관계. 주가와 실적의 관계는 강아지와 주인의 산책 같은 것이다. 때로는 강아지가 먼저 갈 수 있고 때로는 주인이 먼저 갈 수 있다. 주가가 먼저 가면서 실적을 갖다가 미리 예견해 줄 수가 있고 또 실적이 앞서가고 주가가 따라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엔 앞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엔 앞으로 가는 것이다. 자, 이도훈 본부장. 북미 정체 시기에 남북관계 정진으로 북미 관계를 촉진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요성이. 지금 현재 북미 간에 정체돼 있다. 북미 간에 지금 정체 아니냐. 하노이 결렬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정체돼 있다. 이럴 때에 남북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북미를 견인할 수 있다.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흐름의 기조입니다. 흐름의 기조.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대화의 물기를 텄듯이 현재도 남북관계의 견인론이 부상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견인력이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로 남측에 대한 여전히 실망이 있는데 결국 필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이 중요하겠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 남한은 우선 남북관계 좀 진전시켜보자.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남북관계 일단 진전시켜보자. 여기에다가 이제 스웨덴 외교부에서 북미 촉진을 위해 스웨덴 외교부가 북미 촉진을 위해 양측과 대화를 하고 있다. 자,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 최근에 미국이 북한의 스톡홀름 협상을 제안했다. 이 스톡홀름 협상은 이제 지난 10월 5일 날 이루어졌는데 한 번 만나자마자 김명길 북한 대표가 노딜이다 하면서 협상 거부를 해버렸죠. 노딜이다. 스웨덴 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의 스톡홀름 협상을 제안했다. 미국이 제안했다. 북한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안했다. 스웨덴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제안했다. 대화는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유일한 해법이다. 한반도 상황을 풀어나갈 유일한 해법이다. 우리는 한반도 특별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를 통해서 양측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부 장관, 볼턴 후임으로 온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부 장관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북한 인사들에게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 스톡홀름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고 알렸다. 우리는 북한 인사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10월 5일 날 결렬된 스톡홀름 협상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알렸다.
자, 요것이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에요. 진행 사안이고, 요런 이제 상황으로 뭔가 지금 좀 특별하게 좀 바뀌는 뭐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더 나가서, 지금 남북 개별 관광, 일단, 주로 이제 북한 애들이 한국에 안 오겠지만, 한국 애들이 잘 안 오잖아요. 북한 애들은 한국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북한 개별 관광, 요것이 또 심도 있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개별 관광. 그래서 북한 개별 관광 얘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 북한 개별 관광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나 호주나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 일반적인 뭐 유럽이나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가들은 북한의 개별 관광은 뭐 개별 관광이라는 말도 우습고요. 대부분이 다 개별 관광이죠. 북한 관광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뭐 패키지 관광이라 그럴까요? 패키지 관광이나 뭐 무슨 뭐 대규모의 뭐 3,000명씩 5,000명씩 가는 그런 관광. 뭐 엊그제도 중국에서 대규모 포상 관광단이 왔다 그러죠. 건강식품, 웰빙식품을 파는 어떤 뭐에서 무려 5,000명이 왔다 그러죠. 5,000명이 한꺼번에 왔다 그래. 이런 게 이제 단체 관광이거든요. 단체 관광. 그 단체 관광 말고 그냥 개별 관광은 일반적인 뭐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지난번에 개별 관광 불허를 했죠. 작년도에 원비어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개별 관광 불허를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개별 관광도 가능했죠. 미국 사람들. 그냥 뭐 비자만 가지면 누구나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서 비자만 받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 갈 때 비자를 받는 나라하고 비자를 안 받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무비자로 가는 나라하고 비자를 받는 나라, 비자가 필요한 나라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은 비자를 받아야 돼요. 아직도. 비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고 무비자로 가는 나라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무비자가 많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다 비자를 받아요. 그래서 뭐 호주나 뭐 유럽이나 무슨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없는 나라가 아니야. 북한이라는 나라가.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만 여행을 갈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야. 적성국이다. 그래서 위험한 나라다.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없는 나라는 이제 외교부의 허가를 얻어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주 소수죠. 예를 들면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 이란도 지금 조금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든가 요런 나라만 빼고는 대부분 나라가 별 저거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가면 안 돼. 갔다가 잘못하면 보안법에 걸릴 수가 있어. 아직도 이제 대한민국 보안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의 한국의 상황인데 이걸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그냥 개별 관광, 그래서 북한 비자만 받으면, 북한 비자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행사를 통해 받는 거죠. 여행사. 뭐 중국 여행사, 지금 이제 한국은 잘 안 되니까 중국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비자만 받으면 그냥 가는 거야. 예.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개별 관광입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 요거는 뭐 제재 사항이 아니에요. 대북 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전에 금강산 개별 관광을 좀 먼저 볼게요. 자, 개별 관광에 대해 나온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통일부에서 북한 개별 관광 신변 안전 보장 시 적극 검토하겠다.
신변안전보장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신변안전이라는 게 참 또 애매해요. 신변안전. 그러면은, 어느 나라는 신변을 갖다 누가 뭐 지켜주나?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일본 당국이 신변을 지켜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신변안전을 지켜준다는 것을 이제 원칙적으로 아마 표명해주면은 우리가 뭐 갈 수 있겠죠. 평범해지고 싶다? 남북 협력에 독자적 영역이 있다. 개별 관광은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비자를 발급 시 방북 허용을 검토 중이다. 구체 언급은 아직 좀 이르다. 현재 북미 남북 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일단 핵심은 그거야. 개별 관광을 한번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자, 통일부가 15일입니다. 오늘입니다. 북한의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신변 안전만 보장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신변 안전은 뭐 누가 옆에서 지켜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가면은 옆에 좀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좀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뭐 지켜주는 것인지 딴 데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 관광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정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제가 원래 국무부에 대해서 국무부가 좀 미국 국무부가 좀 부정적 입장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 협력 사업에는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무부가 이 얘기 뭐냐면 미국이 좀 반대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만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모든 다른 나라들이 다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 기준에 따라 가겠다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아니니까 다들 가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거예요.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에서 한미 간에 협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국제사회 틀을 갖다 넘어서서 국제사회들이 개별 관광 갈 수 있는 건데 그 틀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뭐 특별하게 뭘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북한이 호응할 경우에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지 않이 많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우리의 문제니까 현실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당국의 입장이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초청장 없이 비자만 발급받아도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자만 받으면 가겠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가 됐다.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단계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 북한 비자를 신변 안전의 보장 장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검토돼야 할 부분이다. 그치, 뭐 비자만 받으면 뭐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가 총 맞아 죽겠어요 어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은 북한의 초청 의사를 담은 문서를 방북 승인의 전제 조건을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근데 이 시행령이 한번 바꾸면 되는 거니까.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죠. 개별 관광을 추진한다면 이산가족과 실향민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이산가족 실향민 쪽을 좀 배려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동서독이 서독 사람들이 동독을 여행했듯이 아니 그냥 고등학교 수학여행 금강산 가면 어때요? 꿈에 그리던 금강산 고등학교 수학여행 금강산 가면 어때? 대학교에 대학교 동아리에서 평양 방문하면 어때? 그래서 가서 평양이 좋다는 놈들은 거기 살아. 평양이 좋다는 놈도 살면 될 거 아니야, 거기 가서. 그쵸? 평양이 좋다는 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있겠죠. 그러면 가라고 그래. 거기가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신년사나 신년기자회견 취지를 북한에 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오늘, 남북주들의 강한 좀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철도주들도 괜찮았고, 철도주 대우 AL이 이제 14%,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강산 관련주에서 한창이 22%, 그 다음에 인디에프신흥 같은, 개성공단주들, 또 뭐 도화엔지나 유신 같은 종목들, 철도, 도로,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많이 올랐고, 시멘트주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현대, 시멘트 이런 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좀 올랐던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몇몇 종목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창이라는 회사가 올랐는데 22.59% 한창. 나중에 차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소화기를 만드는 원래 소화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평화크루즈 한동해권 해상관광 물류사업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하고 평화크루즈 사업, 동해권 관광물류사업 이런 양해각서를 MOU를 체결했다는 거죠. 또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일본을 연결하는 평화크루즈 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창 오늘 22% 올랐는데 상 가는 줄 알았는데 상은 못 갔죠. 그 다음에 펜스트 엔터프라이즈가 9.7% 올랐다. 근데 이건 왜 올랐냐면은 원래 자동차 정비회사인데 크루즈 운송업, 선박 대여업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 선박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두만강 일대를 관광특구로 개발해서 금강산과 연계한 크루즈 사업을 구상 중이다. 그래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9.7% 올랐습니다. 다음에 뭐 아난티는 뭐 잘 아시는 기업이죠. 5.19% 올랐는데 원래 골프 레저 이쪽 전문 기업이고, 금강산 고성봉에 금강산 아난티 골프 앤 온천 리조트를 옛날에 운영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가봐야 알죠. 또 그 유명한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들어와 가지고 또 한번 날렸던 그런 분이 또 그런 기업이 아난티였다. 현대 엘리베이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현대 엘리베이는 사실은 남북경협주의 대빵이다. 대빵으로 볼 수 있는, 남북경협주의 대빵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승강기 이쪽이죠. 승강기는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뭐 무빙워크도 있고 그런 거죠. 승강기 엘리베이터 위아래로 가는 거, 에스컬레이터는 뭐 아시죠? 이 계단식으로 돼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무빙워크는 우리 공항 같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 현대 엘리베이가 금강산과 개성 지역의 독점적 사업권, 옛날에 돈을 5천억을 줬다 그랬네. 거의 1조 정도가 투자가 돼가지고, 독점 사업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독점 사업권 보유하고 있는 데가 현대 아산인데, 요 현대 아산의 대주주라는 얘기죠. 현대 엘리베이. 항상 그 최고의 관심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다음에 이제 대면 코퍼가 있는데, 대면 코퍼는, 대면 콘도, 아시죠? 그 회사의 계열사인데, 주로 소모성 자재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리조트 운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대면 코퍼란 얘기죠. 운영. 그러니까 뭐 분양이 아니라 운영하는 거. 운영하는 게 대면 코퍼가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TF팀을 꾸려가지고 북한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 그러니까 원산 갈마 지구가 지금 김정은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원산 갈마 지구 아닙니까? 원산 갈마 지구하고 마식령 스키장을 엮어가지고 사업을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면 코퍼레이션이 이게 이제 그 리조트 운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하고 마식령 스키장 같은 데를 이제 그 관광특구 인수, 또 위탁 운영, 이런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지원 온 걸 갖다가 이제 운영 자체를 대명홀딩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관계가 좀 풀리면 가서, 원산 갈마지구에서 리조트 몇 개를 아도쳐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상선은 뭐 현대상선 아시죠? 옛날에. 그 다음에 일신석재, 요것도 오늘 좀 올랐는데, 이게 원래 건축자재 가공 뭐 회사인데, 금강산 관광을 담당했던 세일여행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석재. 그래가지고 좀 올랐는데, 다시 한번 차트를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금강산 쪽이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먼저 가장 급등했던 한창 요거가 요런 차트예요. 쭉 그냥 바닥을 만들던 그런 4,500원에서 2,500원 사이. 크게 봤을 때 4,500원이 고점이고 2,500원이 저점 라인으로 이식되는 기업인데 오늘 3,500원까지 딱 절반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주의 특징은 한 방에 그냥 그냥 절반이 회복되는 이런 매력이 좀 있어요. 남북주의 특징은 그냥 한번 바람 타면 한 방에 그냥 절반 회복이 되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매력적이다는 거죠. 한창. 그 다음에 이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강했던 종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거의 한창과 비슷하게, 박스권 고점인 1,400원까지 거의 가지는 못했지만, 박스권 저점인 900원대에서 한 절반 가까이 이상, 그렇게 그냥 한 방에 올라갔던 그런 이제, 괴력이 있는 그런 쪽이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아까 그랬죠. 가장 탄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난티 차트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제 보셨지만 정말 지리하게 3만원부터 내려가지고 만원을 이탈했다가 오늘 겨우 조금 3만원에서 만원 왔다가 조금 바닥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 또 현대엘리베이 요것도 뭐 거의 뭐 하락 채널을 쭉 내려오다가 하락 채널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여기에서 이제 극적으로 반전해 가지고 꽤 그래도 좀 올랐어요. 6만원에서 지금 7만 1,000원까지 한 만원 정도 올랐는데 상당히 정도 올랐죠. 뭐 20% 정도, 바닥에서 한 20% 정도 가까이 그렇게 좀 주가 올라왔다. 현대엘리베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아난티, 또 일신석재, 아난티도 거의 뭐 9,300원까지 갔다가 이제 11,000원까지, 그래도 한 거의 뭐 2,000원 좀 가까이, 한 1,800원 정도 올라왔죠. 한 뭐 15% 정도, 16%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난티.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일신석재, 그 유명한 일신석재죠. 일신석재 역시 이제 240일 라인까지, 장기 라인까지 지금 돌파하려고 트라이를 하고 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주도 굉장히 이거 인상적인데, 대우AIL은 철도주에서 조금 어떻게 좀 예외적인 종목인데, 최근 4일 동안 양봉을 갖다가 4개나 내고 있다. 대표 종목인 푸른기술, 탄력주죠. 역시 이제 밴드 상단까지 진출해 있다. 부산산업, 비슷합니다. 밴드 상단까지 지금 이제 뚫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부산산업도 별로 주가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대하TI. 최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뭐 절반 이상까지도 내려왔는데, 그런 이제 밴드 상단의 저항 라인을 살짝 그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하TI.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현대로템 같은 것도 참 특별한데, 3일 전에, 이틀 전인가요?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무려 10%나 올랐습니다. 현대로템이. 갑자기 왜 10% 올랐을까? 쌍마당 만들고 10% 올랐는데, 보니까 기관이 44만 주를 매수했어. 외국인은 20만 주. 저때 했던 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어제, 그저께, 그때 뭔 얘기 있지 않았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다. 현대로템. 또 현대로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엘리베이도 그렇고, 현대엘리베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남북주 대표 대장주 현대건설까지도,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어디로 도망갔나요? 현대건설은 어디로 도망갔어? 이거 어디로 도망갔지? 도망갔네? 이럴 수가. 자, 현대건설이 어디로 도망갔죠? 종목이 도망을 다니네.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아, 거기 있었구나. 밑에 가 있으니까 안 보여. 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이렇게 어제도 좀 오르고 오늘도 좀 올라가고, 어제 그저께 좀 올랐구나.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변화가 있는 모습이다. 드디어 남북주의 반전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북미 대화의 시작이죠. 북미 대화의 시작.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요거 없이
그냥 우리 당국에서 개별 관광 허용을 갖다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발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북한이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한국의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우리 그냥 개별 관광 앞으로 원칙적으로 북한에 관광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획기적인 변화가 나올 것이다. 옛날에 소독 사람들이 동독을 마음껏 방문하듯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때 제가 얘기 한번 했죠. 동독에서 자기 주민한테 받는 가격의 100배를 받았다. 100배. 아마 북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동남아에 놀러 가면은 관광객한테 받는 금액하고 자국민한테 받는 금액하고 좀 다르게 나오죠. 옛날에 중국도 그랬고 요즘 중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광객한테는 엄청 비싸게 받습니다. 뭐 중국이 100배쯤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베트남도 그렇죠. 베트남도 일반 가게 가서 사면 굉장히 싼데 관광지에서는 무지하게 비싸게 팔아. 그런 식으로 북한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물가보다는 비싸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보자 하는 거죠. 서독 사람들이 동도에 가면서 100배의 물가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그러면 어때? 좀 봐주자. 못 사는 나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현재 남북주는 아직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인데 요게 이제 되면 대박이 되죠. 되면 대박이 된다. 원래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번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없어. 올랐습니까? 안 올랐어. 13일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이틀 동안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요 말이 딱 맞다 이거야. 물론 앞으로 JP모건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보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 그게 또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 근데 거꾸로 지금 남북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북한이 하도 찐따를 부려가지고 저거 진짜 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소문 안 난 조용한 잔치집에는 봉투 들고 가자. 자,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게 없는 거고요. 조용한 잔치집에는 봉투 들고 가자. 봉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주더라. 아주 그냥 대박으로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겠냐. 지금 남북주가 이렇게 조용히 있다 갑자기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역시 조용한 잔치집에서 먹을 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접근해보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가 갑자기 부상하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 요거 한번 꽤 될 것 같아요. 꽤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표 종목이 이제 한국화장품을 비롯해서 탄력주들이죠. 탄력주들 좀 안 지고 있죠.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죠. 코리아나 그렇고 토니모리 이철한불 그렇고 좀 올라가는 양상이죠. 주가가 위에서 밀리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매수가 좀 강한 모습이에요. 코스온도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주. 그다음에 소위 우리 소부장주들 동진세미캠 좋죠. 지금 치고 올라갑니다. 동진세미캠. 오늘 동진세미는 수급 좋은가요? 어우, 좋으네.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기관은 강력 매수하고 있다. 동진세미 좋아요. 제가 동진세미 많이 강조드렸죠.
워닝머트도 나쁘지 않고 아직은 지지라인 있죠. 그다음에 솔브레인도 좋죠. 계속 올라갑니다. 솔브레인. 제가 방송에서도 솔브레인 한번 추천해드렸죠.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다 모양 좋아요. 그다음에 후성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같은 것도 좀씩 올라올 모습으로 가고 있고, 비메모리에서 LB 세미콘 이것도 좀 뚫고 올라온 모습이고, 테스나 이것도 계속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남북주 제가 특집으로 말씀드리면서 더불어서 남북주 말고 시진핑의 중국주, 그 다음에 삼성다이닉스의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전기차, 전기차도 지금 모습 좋아요. 전기차, 수소전기차 오늘 평화증권 평화삼 올라갔다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전기차는 역시 포스코 케미칼, 그죠? 단단하죠? 지금 쭉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 역시 모양 좋죠. 쭉 올라가는 모습 지대.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좀 그렇지만, 솔브레인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그 느낌은 들지만, 일진머트, 머티, 그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좋고, SKC, LNF 다 좋아요. LNF 후성도 좀 올라올 듯 지금 이제 다지고 있고, 그 다음에 SKC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SKC 지금 이제 돌파를 내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고, SKC랑 똑같은 게 일진머티죠. 일진머티는 지금 뭐 전해질인데, 전해질 뭐 그런 쪽인데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거로 한다면 동박이죠. 동박, 일진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SKC 동박입니다. 동박도 하여튼 뭐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동박, 제네질의 동박, 모습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여우가 조만간에 가격을 올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조만간에 가격을 올릴 것이다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와우넷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이제는 드디어 여우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우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이 여우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싸. 그래서 이 여우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우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격을 올릴 거다. 과감하게. 현재 66 정도 돼 있는데 요걸 88 정도로 올리려고 그래요. 2개월이란 말이에요. 2개월에 66은 너무 싼 거야. 그죠? 이게 무슨 뭐 말이 안 되죠. 그죠? 원래 한 달에 66인데 2개월에 66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잠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굳어져 버렸어. 이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곧 88로 2개월에 88로 올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싸게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가입하시면 싸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저희 방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첫 번째 10루타 종목 10배 올라갈 종목, 요건 이제 장기 종목이에요. 장기. 그러니까 10루타 종목은 장기 종목입니다. 장기 종목. 인천여의 장기 종목 잘 가는 거 아시죠? 원래부터.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소위 IT, 바이오, 전기차, 중국주. 요 이제 4대 테마죠. 4대 테마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남북주, 남북경협주. 남북경협주는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를 가지고 있는데, 남북경협의 시조세가 인천여우니까 대북주의 시조세. 자, 인천여우한테서 대북주의 어떤 핵심 종목은 뭐고, 어떻게 공략해야 됐고, 이것을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오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가격을 올릴 계획으로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 될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올려놓으시면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들어야겠죠. 자,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다시 틀어야 되겠구나.
자, 예, 금강리님.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 뭐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런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금강님 감사합니다. 자, 유엔미라는 음악입니다. 제가 이거 안 풀어놨구나. 죄송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북주들은 아직은 뭐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마무리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모아서 내일 아침 7시도 대북 특집 중심으로 해서 워낙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대북주의 시조세인 인천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북 특집을 해서 내일 아침은 좀 더 종목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